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수능 특강 2강 1번부터 다시 분석 수업 들어갈 건데요. 지난번에 현장 강의에서 수업을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버퍼링도 조금 걸리고 뭔가 필기하기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현장 강의 진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저 혼자서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월 16일 월요일이고 아마 많은 학생분들께서 설날 많은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으실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 응원하고요. 저는 18페이지 수능 특강 2강의 1번부터 3강의 게이트웨이까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시용 수업이 아니라 내신 분석용 수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제 유형을 보기보다 본문의 분석을 조금 더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의 1번 지문입니다. 한 번씩 다 공부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아이가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마지막에 자신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It was the day. 이런 날이었습니다. 어떤 날이냐면 문법 하나 조심해 볼까요? I had been preparing for. 문법 살짝 조심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라 과거 완료 시제고 비동사와 ing가 결합이 되면서 완료 시제의 진행과 같이 어울리고 있고요. for의 목적어가 보이지 않아요. 아마도 이 사이에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내가 그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게 먼저니까 시제가 다르다라는 것도 보면 좋겠네요. 다시요. 내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날이 되었습니다. I drove. 저는 운전을 해 나갔는데요.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왜요? To apply for. 신청하기 위해서요.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해 나갔습니다. 나의 심장은 어땠었대요? was racing. 굉장히 달려나가고 있었다. 조금 말을 바꾸면 두근두근 거리고 있었네요.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을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괜찮았나 봐요. The same day, 똑같은 날 나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3명의 사람들을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주격관계 대명사 들어왔고요. 영어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ing. 번역을 해줌으로써 통역해줌으로써 영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미그레이션 오피서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민국 관리인, 이민국 직원이라고 할까요? 아마 해설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민국 직원을 위해서 번역을 해줌으로, 통역을 해줌으로 영어를 알지 못했던 3명의 사람들을 도움을 주었습니다. Two of them, 그들 중 2명은 were lucky, 다행히 운이 좋아 비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Then, 그러고 나서 나는 들었습니다. 무엇을? 나의 이름이 콜드하게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동사 ing가 아닌데요? 네, 동사 ing 아니죠. 동사 원형도 아니고요. 왜냐면 이건 지금 수동의 계열이고 나의 이름은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죠. 현장 강의 그리고 저하고 오래 수업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과거 분사 같은 경우는 뒤에서 꾸며줄 때 명사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콜이나 콜링이 나오면 이거는 틀린 거겠고요. 우리 선행사와 콜드 사이의 기점으로 아마 which, was 혹은 that was가 생략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주관대 비동사 생략되는 거 맞죠? 비동사와 과거 분사가 어울리게 되면 수동태 그러니까는 명사 목적어가 나오면 안 되는 거 이상 없습니다. 뭐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우리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어요. 나의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believing부터 시작해서 콤마가 찍혀 있고 분사 구문이네요.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어 있네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냐면은 얘가 동명사 주어면은 이게 was가 돼야 돼요. 그런데 things와 were하고 수일치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believing의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되면서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believing 믿으면서 무엇을 믿었냐면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될 것 같다. 부드럽게 원만하게 나아갈 것 같다
라는 걸 믿으면서 I made my way. 저는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카운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서류들을 보여주었고 property papers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property, 재산이란 뜻 맞고요. 여기서 paper는 종이 아니죠. 우리 종이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는 명사를 받기 때문에 여기선 종이가 아니라 뭐 문서, 서류, 논문은 아니겠죠. 페이퍼스가 논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우리 논문을 더 많이 봤죠. 재산 논문은 아니죠. 나의 문서들과 나의 서류들과 재산 문서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여줬냐면 증명하기 위해서요. 무엇을? 목적어 된 나왔고 내가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뭐 하고 나서 나의 아이들을 방문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거예요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재산 서류와 나의 문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글의 흐름은 반전이 되기 시작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역접의 계열은 문장 삽입이라든지 순서를 갈라놓는 친구가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직원 있죠. 근데 그 어떤 직원이었냐면은 who had smiled 과거 완료 시제 썼어요. 웃음을 보여주었던 관리 직원은 뭐 했을 때 내가 그녀를 도와줬을 때 웃음을 보여주었던 관리 직원은 아마도 위에 나왔던 것처럼 그 아이라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민국 직원을 도와주었었잖아요. 그때까지는 아이라는 사람에게 직원이 감사함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웃음을 지었다고 했었죠. 그 직원은 suddenly 갑자기 turned serious 심각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turn이라는 친구는 뭐 변하다, 뭐 바꾸다, 뭐 바뀌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 형용사 잘 봐놓으세요. 우리가 turn 뒤에 부사가 나올 거다, 부사가 동사를 꾸며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I get happy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동사처럼 보이지만 그냥 뭐 3, 4, 5형식처럼 보이지만 형용사를 끌고 나오는 2형식 동사도 있어요. 이 친구가 바로 2형식 동사라서 serious는 앞에 있는 turned를 꾸며주기는 게 아니라 앞에 나오는 주어,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면서 주어 officer를 꾸며주고 있어요. seriously 바뀌면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그 직원은 굉장히 심각하게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무시했대요. 헐 대박. 나의 문서들, 서류들을 무시를 했고 and put 과거 시제죠. a red stamp 빨간색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어디에? 나의 신청서에 빨간색 도장을 찍었대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반려되었다라는 거겠죠. 아니 문서도 살펴보지 않고 됐어요. 가세요.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I did have a chance. 저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어떤 기회? 말 한마디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모처럼 as if네요. 우리 이거 고3 다 알고 있죠? as if 마치 뭐뭐처럼 이란 뜻이고 뭐 as if 가정법 과거인가요? 여기 was가 지금 쓰였어요. 그래서 as if 같은 경우는 as 도우로 바꿔 쓸 수는 있지만 even 도우로 바꿔 쓰면은 그건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 뜻이기 때문에 또 조심조심 계속 조심하셔야 되고 직설법 전환 구조가 서술형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요. 굳이 바꿔 쓰게 되면 in fact 실제로 무거운 바위 하나는 was not pressing 이렇게 바꿔 쓸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가정법 과거는요.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was가 아니라 were를 써야 하는데 여기서 was를 쓴 이유가 뭔가요?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오래 호흡하시고 현장 강의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were 같은 경우는 일만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만 was는 약간이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as if 가정법이나 주어 위시 가정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as if 다음에 had pp가 나오게 되면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거는 앞문장의 한 시제 이전으로 직설법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니까 앞에 있는 주절과 시제를 일치시키면서 그냥 반대로 긍정의 반대, 부정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모처럼 무거운 바위 하나가 나의 마음을 꽉 짓눌렀던 것처럼 나의 가슴을 꽉 눌렀던 것처럼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I didn't expect. 저는 기대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예상도 못했는데요. 그녀의 말을 들을 걸 예상도 못했대요. 어떤 말? 거절의 응답, 거절의 표현 자체를 들을 걸 저는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어지러웠고요. 그리고 나의 눈은 어이고 무엇으로 가득 찼대요? 눈물로 그렁그렁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At the moment, 그 순간에 저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안타깝게도 글은 끝납니다. 요것도 우리는 잘 알겠지만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비동사 full of, 뭐뭐로 가득 차다. 이걸 내신 위주로 바꾸게 되면 비동사 filled with 이런 아이로 바꿨을 수도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비동사 loaded with 이런 칭으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줄 알아요? of 조심하시고요. 앞에 나오는 비동사 뒤에 있는 거에 따라서 전치사가 자유롭게 바뀔 수 있으니까 본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고3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많은 어휘 또 다양한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네요. 1번 지문, 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어렵지 않았죠? 2번 지문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2번 지문 각주가 3개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각주는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After a few nights, a few 뒤에는 복수명사 끌고 와야 돼요. s 빠지면 안 되고요. 여기에 어가 빠지면 부정어가 되는 거예요. 눈속임 조심하시고요. 몇 날 밤 이후에 며칠 밤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ventured out, 나아갔습니다. venture out, 나아가다. 어드벤처의 느낌이랑 비슷하죠. 우리는 나아갔습니다. 어디로요? 하이크를 나아갔대요. 등산, 산행 정도가 되겠죠? 우리는 등산을 갔습니다. 해발 16,000피트로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그룹 멤버들은 모두 어땠대요? were or experienced. 모두 경험이 있었답니다. 즉 모두 능숙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So I couldn't understand.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Why they were climbing so slowly. 도대체 왜 그 멤버들이 그렇게 느리게 등산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죠. 능숙한 사람들이니까는 나보다 앞장서서 가야 되고 나보다 잘해야 되는데 너무나 천천히 가니까는 막 짜증이 났나 봐요. What I thought. 문장이 주어. 내가 생각했던 것은 굳이 바꿔 쓰게 되면 다 알죠? the thing 대신합 the thing which가 되면서 순수한 관계대명사로 바뀌고 여기가 주어로 뜨고 여기가 실질적인 동사로 뜨는 거예요. 그때 대신한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좀 터무니없는 속도였었대요. 아니 내 생각엔 말이죠. 이거는 너무 느린 속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속도였어요. Having trained hard for this. 형광펜을 한번 쳐고 갈까요? 이왕 한 김에 그 밑에도 제가 쳐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 지문은 아닌가요? 여기도 있네요. 바로 밑에 분사구문입니다. 그쵸? 분사구문인데 우리가 그냥 ing라고 말하게 되면 그냥 ing 같은 경우는 시제 일치 상황이에요. 우리 굳이 말을 하자면 투부정사도 동사 원형을 끌고 나오죠. 그냥 ing도 동사 원형의 ing죠. 이건 시제 일치 상황입니다. 그런데 have 플러스 pp 투부정사 to have pp나 분사나 동명사
having 플러스 pp를 쓰게 되면 이건 뭐다? 시제 불일치 상황이다. 맞죠? 시제 불일치 상황은 그 주절 혹은 관련된 문장의 한 시제 이전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나요? 자, 뒤에 보게 되면 조금 확대할게요. Having trained hard for this. 다음에 was가 뭐예요? 요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는 과거 시제 맞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과거 시제면은 한 시제 이전, 과거보다 더 오래된 과거, 여기가 대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시 부사절로 바뀌게 되면 as 생략된 주어, 저기 뒤에 I 주절과 같았고 had trained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맞아요? 여기가 과거고 여기가 대과거니까 확실히 시제 불일치가 느껴지죠.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시제 일치 불일치 예전부터 정말 예전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밑으로 가볼게요. 그 바로 밑에 문장 보면 여기는 그냥 ing입니다. 여기가 그냥 ing라는 거는 뒤에 있는 문장과 시제가 일치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는 시제 일치니까 뭐 as I was the rookie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시제 일치를 과거와 과거로 잘 시켰어요. 됐죠? 시제 일치 불일치 많이 봤을 거고 여기서 as 같은 경우는 because, since의 느낌으로 파악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조금 변형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having trained hard 정말 열심히 훈련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아마 이 등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어땠었냐면 몸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 인생 중에서 정말 최상의 컨디션이었었죠. 그리고 내가 초보자였기 때문에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내 자신을 집단에게 증명하고 싶었죠.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할 때 제기대명사 쓰면 되겠지요. 저는 초보였기 때문에요. 나 이만큼 잘해요 라고 내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Why not show off? 도대체 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나의 뛰어난 컨디셔닝, 나의 뛰어난 상태를 왜 자랑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자랑하고 싶은데 내 인생에서 정말 가장 멋진 몸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 자랑하고 싶어. So, 그래서 upfront, 앞장서서 나는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치됐나요? 부사가 앞으로 나왔죠. 근데 누군가 또 그래요. 선생님, 도치가 되면은 동사 주어인데요. 땡, 틀렸습니다. 동사 주어가 아니라 의문문 어순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은 특히 부정어나 부사나 형용사와 같은 것을 앞으로 땡기면서 문맥이 뒤집어지죠. 동사 주어라고 하면 안 돼요. 의문문 어순이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왜 의문문 어순이 아닌가요? 시제에 맞춰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것도 좋은 느낌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도 부사가 나갔는데 도치가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특정한 자동사 같은 경우는 굳이 의문문 어순으로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did I go?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upfront, 앞장서서 I went, 나는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 했을 때 부사절 들어왔네요. 우리가 나아갔을 때 이제 16,000피트에 나아갔을 때 아이고 저런 빨간 펜 나는 갑자기 began 투부정사 ing 가능하죠. 시작동사 begin, start ing 가능합니다. 저는 어지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Not long after 머지않아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staggering 저는 흔들흔들 비틀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The group 이 집단은 나의 같은 팀원들은 had to take 뭐 해야 했대요? 나의 팩 가방이라고 할까요? 나의 가방을 챙겼어야 됐습니다. In a matter of minutes 몇 분 만에 요건 한번 써볼까요? 몇 분 만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에요. in a matter 이런 표현은요.
몇 분 만에 저는 뭐가 됐어요? basket case. 저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뭐 각주 달린 걸 보니까 완전 무능력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요거는 쫙 바꿔서 아니면은 뭐 함의추론도 괜찮겠고 요거를 바꾸게 되면은 뭐 exhausted 아니면 fatigued 그냥 뭐 tired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고3이에요. 그쵸? 조금 더 멋진 표현 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완전히 나가 떨어졌습니다. 콤마 ing 분사구문 능동이네요. 명사 목적어 나왔지요? 무엇을 필요로 했어요?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단지 걷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로 할 정도로 저는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On the way down to the hut. 내려가는 길에 어디로? hut. 여기서는 뭐 오두막이 아니라 뭐 뭐라고 할까요? 뭐 별장? 산장이라고 할까요? 산장? 산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barely 떴어요. 자, 한 번만 더. 야, 진짜 야, 우리 더 스터디 고3 학생들 이거 모르지 않지요? 이거 할 때마다 제가 매번 시켰고 맞죠? 매번 시키면서 모르면은 제가 뭐 혼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고1 학생도 마찬가지인데요. b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부정어 hardly 지겹다 이제 그치? rarely seldom scarcely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성격이 조금 강하죠. 부정어이면서 부사이기 때문에 얘는 도치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장을 도치를 시킨다면 barely 의문문어순 could I keep in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죠. 아니 이 정도는 우리 다 그쵸? 이 정도면 너무 쉽다. 뭐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장으로 향하는 길에 나는 거의 뭐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거의 직선으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직선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네, 직선으로 걸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똑바로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nausea. 어지럼증이란 뜻이에요. 어지러움, 어지럼증?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메스꺼움 그 뒤에 디즈니스가 있어서 어지러움이라고 하면 겹치니까요. 뭐 때문에 메스꺼움과 두통과 어지러움 때문에 저는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Now all I felt 자 이제 모든 것은 하면서 I felt의 목적어가 없나요? 그래서 all was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고요. 이것도 현장 강의하시는 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뭐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All하고 I 사이에는 대시 생략돼 있겠네요. that. 이제 내가 느꼈던 모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책감이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짐이 되었던 이 무리의 짐이 되었 이 무리의 짐이 된 것과 관련한 죄책감 내가 느끼고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I wished 나는 바랐습니다. I hadn't pushed myself so hard. 여기도 지금 가정법이네요. 내가 나 스스로를 그렇게나 열심히 밀어붙이지 않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쵸? 주어 위시 가정법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어땠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너무 많이 밀어붙여서 안타깝다. 유감이다. 그래서 주어 위시 가정법 같은 경우는 시제 과거 맞죠? wish'd. I was sorry. 이렇게 바뀌고 가정법 과거 완료네요. 시제 일치, 시제 불일치 뭐예요? 뭐예요? as if. 주어 위시 아까 1번 지문에서도 했었는데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시제 불일치. 한 시제 이전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미 여기가 과거니 한 시제 이전도 과거 완료.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밀어붙여서 나 자신을 그렇게 밀어붙여서 정말 유감이었다 라고 하면 되겠고 hadn't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앞에가 직설법으로 전환이 되면
뒷문장도 직설법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I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금 건방졌죠. 내가 물론 초보자긴 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능숙한 저 팀원들이 왜 그렇게 느린 속도로 허무맹랑한 속도로 가는지 모르겠어. 예,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 크게 아주 된통 맞았습니다. 정답 3번일 것 같아요. 다음 지문 3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지문입니다. 3번 지문은 프란시스의 신경 변화를 봐야 되고 각주 달려있는 단어 뭐 세 번째 각주는 처음 봤을 수 있겠네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각주 사실 두 번째 각주가 조금 더 익숙하겠네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프란시스 포한이라는 사람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에? 오르간에 앉아 있었대요. 자, 여기서는 신체 장기가 아니라 여러분 뭐 그 천주교인가요? 기독교인가요? 잘 몰라갖고 거기 가면은 그 피아노와 같은 거대한 악기 하나 있죠? 오르간. 네, 그거를 의미해요. 자신의 보르네오 집에 있었던 오르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서 앉아 있었대요? 그의 얼굴에 미소를 띤 채로 앉아 있었다. 결국에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앉아 있었던 거예요. 뭐 했을 때? 자, 부사절 들어올 겁니다. as부터 시작해서 일단 끝까지 한번 가보고 그 사이에서 한 번 더 조금 잘라볼게요. The him 밑에 나와 있죠. him 찬송가라고 나와 있고 he had practiced for weeks까지 한번 다시 봐볼까요? he부터 살짝 볼게요. 그가 과거 완료 시제 조심 연습했더라. 몇 주 동안 연습했더라. 그런데 무엇을 연습했는지 혹시 practiced하고 for 사이에 목적어가 보이진 않아요. 분명히 능동형인데요. 그러면 여기 him하고 he 사이에 사물이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which나 대시 생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사절의 주어 the him 이 친구로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동사로 잡아놓으면 좋겠고요. 이게 뭐 flowing 이렇게 되면은 부사절의 주어는 나왔지만 동사는 안 나오니까 조금 더 조심할게요. 프란시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네요. 뭐 했을 때? 그가 수주 동안 연습했던 찬송가가 흘러나왔을 때 부드럽게 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아마 이 멜로디는 오르간에서 나오는 음악이겠죠. blended with 참 잘 뒤섞였습니다. 무엇과? 부드러운 정글의 소리와 참 잘 뒤섞였고요. 콤마 ing 분사구문 이 소리는 됐죠? 이 멜로디는 그를 행복감으로 채워놓게 되었습니다. 뭐 이거를 굳이 바꾸자면은 분사구문화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사절 등장하고 주격 관계 대명사로 다시 바꾸고 이런 거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변형 문제에서 풀어봐도 되겠죠. 현장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오르간은 뭐였냐면 그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재산이었는데 이 오르간은 무엇의 원천이었어요? 편안함과 기쁨의 원천이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불확실한 시기예요. 선생님, 불확실한 시기? 지금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평화로운데요. 그쵸? 저도 그랬어요. 불안정한 시기에서 편안함과 기쁨의 원천이었는데 도대체 불확실한 시기는 무엇이었나요? 드디어 다음 문장 나와요. 빨간 펜. 그러나 그의 평화는 was 어떻게 되었어요? interrupted. 방해되었습니다. 산산조각 났나 봐요. 무엇에 의해서요? 저 멀리서 오는 roar. 사실 roar 하면은 으르렁거리다 라는 동사도 있지만 굉음, 시끄러운 소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 멀리서 엔진들의 굉음에 의해 그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근데 그 엔진은 어땠나요? 엔진의 굉음은 breaking the calm, 이 고요함을 깨부수는 엔진의 저 멀리서 들리는 굉음에 의해서
그의 평화는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Soldiers, 군인들이 appeared, 나타났어요. 우리 appear, 자동사 맞나요? 여기 앞에 교묘하게 워가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한 자동사 계열, 수동 전환이 안 돼요. 군인들은 나타났습니다. 정글의 도로, 숲의 길에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다음 문장 조심하세요.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동사가 없어요. 그쵸? 동사 없습니다. 쌤 동사 approach도 있는데요. 에휴, 그러면 한번 묻고 가세요. 부사절이니까 묻고 가시라고요. 지금 여기는 독립분사 구문처럼 그냥 명사로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도 a smile on his face 이거 동사 없잖아요. 그쵸? 여기도 그냥 분사예요. 분사. 됐죠? 동사 들어오면 안 돼요. 어디까지 했죠? 군인들은 정글 도로에서 나타났습니다. 뭐 하면서요? 그들의 부츠들은 굉장히 시끄러웠었나 봐요. 땅에서, 흙길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부츠 소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철퍽철퍽철퍽 이런 소리였겠죠. 뭐 했을 때? 군인들이 접근하고 있었을 때, 다가오고 있었을 때 흙길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부츠들의 소리도 있었고요. 무기들도 있었네요. hanging loosely, 헐겁게 걸쳐져 있었는데 군인들의 어깨들 위로 헐겁게 걸쳐져 있었던 무기들과 그들이 다가오고 있었을 때 흙길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부츠들 이런 것과 함께 군인들이 나타났대요. 그 무기들이 헐겁게 어깨 위에 매져 있으면은 뭐 총소리 찰캉찰캉 이런 소리도 들릴 것 같고 척퍽 이런 소리도 들릴 것 같아요. 군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펜 프랑시스의 심장은 raced 했습니다. 우리 아까 1번 지문에 My heart was racing이 있었나요? 두근거리는. 그쵸? 그래서 프란시스의 심장은 쿵쾅쿵쾅 거리고 있었대요. It was what time? 이게 뭔 말이냐면 세미콜론. 지금 이때는 전쟁의 시간. 즉 전투 중이었었나 봐요. 전쟁 중이었었나 봐요. 그리고 군인들은 종종 가져갔답니다. What they wanted. 선행사 없었죠. 툭을 누가 선행사라고 할 거예요. want의 목적어 없죠. what이 맞죠? 그들이 원했던 것을 가져갔대요. 아, 그러니까 아마 프랑시스는 자신의 목숨을 빼앗길 것도 예상했었을 거고 아니면 오르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이 오르간 뺏길까봐 정말 무섭지 않았을까요? Whispering urgently to his sister Ellen. 분사구문입니다. Whispering, 속삭이면서 다급하게 그의 여동생인 엘렌에게 속삭이면서 주절 나와요. 주절. 그는 이끌었습니다. 여동생을 숨도록 했대요. 어디 뒤에? 키가 큰 나무 한 그루 뒤에 그녀를 숨기도록 했습니다. It's a sick trunk shielding them. 이것도 지금 분사구문입니다. 이거 조심할게요. 여기 조심할게요. 이거 과거 동사로 바뀌면 돼요? 되죠? 때에 따라서는요. 아니, 여기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다시 이렇게 오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그쵸? 혹은 이걸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응용을 하게 되면 with 명사 분사구문으로 바꿔도 괜찮지 않나요? with, it's thick 하고 shielding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나요?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바꿔도 되죠? shielded 됩니까? 된다고요. 이렇게 and 접속사 깔리면 언제든지 다시 가능할 겁니다. 키가 큰 나무 뒤로 그녀를 숨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 키가 큰 나무의 trunk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뭐 나무 몸통이라고 할까요? 키가 큰 나무의 몸통은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대요. 여기서 그들은 프랑시스와 엘렌일 것 같죠? Picking out. 여기도 분사구문이네요. 콤마 찍혔습니다. 살짝 내보면서 살짝 보면서 프랑시스는 stepped outside.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동사병렬 군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뭐하는 군인들? Walking toward their home. 자신들의 집으로 오고 있는 군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Their loud voices. 그들의 시끄러운 목소리와 무거운 발걸음은 가득 채웠습니다.
조용한 정글을 가득 채웠죠. 그래서 프랑시스의 가슴은 쿵떡쿵떡거리고 있었나 봐요.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요동쳤나요? 콤마 ing 마지막 분사구문 바라면서요. 무엇을? 목적격 관계대명사 큰일 날 뻔했어.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생략 됐습니다. 아유 너무 쉬운 지문이어갖고 저도 머리를 빼고 있었네요.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입니다. 뭘 바라면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원래 remain은 뭐뭐 한 상태로 남아있다죠.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바라면서 remain이라는 동사는 형용사를 받아요. 그래서 unseen, 이 과거 분사 형용사 들어왔습니다. remain은 자동사고 그리고 remain은 형용사를 받아치는 동사 조금 조심할게요. 어렵지 않았었죠. 사실 굉장히 평화로웠던 분위기 그러다가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프랑시스의 감정은 요동치게 되었습니다. 정답 3번이겠네요. 2강의 마지막 지문은 4번입니다. 각 주 하나 달려 있고요. 베라의 신경 변화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ouldn't wait for인데요. 이거를 뭐 직역을 해도 되고 의역을 해도 되는데요. 먼저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베라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자동차가 고쳐지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즉, 그녀의 자동차가 빨리 고쳐지기를 원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베라는 그녀의 자동차가 고쳐지는 걸 기다릴 수 없었어요. 빨리 고쳐지기를 원했대요. 콤마, but then. 잠깐만요. 요거는 내신으로 걸기 좋지 않나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맞죠? 그러면 이거는 앞문장을 받을 거니까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꿔 쓰게 되면 콤마 which was going to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주격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이 되는 거 맞지요? 왜냐하면 주관대 같은 죄송합니다. 계속적인 용법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되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대세다가 밑줄긋고 맞다고 하면 안 돼요. 앞에 벗이 없으면 콤마 대. 계속적인 용법에서 대시나 왓은 안 되는데 그쵸? 그때는 전환 구조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베라는 그녀의 자동차가 빨리 고쳐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was going to require 요구했습니다. 필요로 했습니다. 조금 더 오래 걸렸나 봐요. 뭐보다 처음에 예상되었던 것보다 사실 조금 더 오래 걸렸던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뭐 하는 것을요? relying on 의지하는 것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버스에 의존하라. 그녀의 통근을 위해서. 우리 통근은 출퇴근을 말하는 거고 뭐 이거는 동사도 있지요. 뭐 고3이면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녀의 통근을 위해서 버스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자동차 못 타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To add to the career irony. 뭐뭐에 더해서 잔인한 아이러니에 더해서 이게 여러분 해설지 보면 얄궂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얄궂음. 굉장히 잔혹한 얄궂음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이런 표현이겠죠. It hadn't stopped raining. 과거 완료 시제네요. 그 전 상황을 의미를 할 것 같은데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것이 멈추지 않았대요. 그러면 비가 오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굳이 바꿔 쓰게 되면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It had continued 뭐 raining 아니면 to rain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바꿔 써도 되고 아니면 가장 좋은 거는 had kept raining 원래 keep ing가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도 괜찮은데 아마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투부정사를 또 걸 가능성이 있겠죠. 뒷문장 바뀐 거고요. stop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 멈춘 거니까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조금 조심.
It hadn't stopped raining.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 3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이미 past 7 p.m. 7시가 지났대요. past 지난 과거의 의미처럼요. 뭐 했을 때 그녀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 이미 7시, 오후 7시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참 추웠죠. 분사입니다. and 그리고 soaked. 흠뻑 적셔져 있었습니다. 뼛속까지 적셔져 있었대요. 뼛속까지 적셔져 있었다. 굉장히 추웠다라는 거겠죠? 콤마 having left. 어이구 조심. 조심. 여기도 똑같아요. 콤마 ing가 맞는데 그냥 living이 아니라 having left를 썼다라는 건 시제 불일치일 거예요. 즉 여기가 과거잖아요. 더 오래된 과거 그 전에 이거를 의미할 거고 아마 문맥을 보니까 왜냐하면의 느낌이겠는데요. 뭐 그냥 as로 쓸게요. 칸이 적어서 because since 되겠고요. 왜냐면 그가 had left 두고 왔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냥 리빙으로 솔직히 그냥 뭐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뭐가 더 오래 전에 일어났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알면 그냥 ing를 써도 되는데 우리 과거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더 오래된 과거를 보여주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뭐 그래서 여기서 having left를 썼다라는 건 그 더 오래된 시점, 시제 불일치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녀가 버스에서 내렸을 때는 이미 오후 7시가 지난 상황이었고요. 굉장히 추웠고요. 뼛속까지 흠뻑 적셔져 있었대요. 왜냐면 그녀가 두고 왔기 때문에 무엇을? 그녀의 우산을 체육관에 두고 왔기 때문이에요. Her place, 그녀의 공간은 집을 의미하겠죠? 그녀의 집은 단지 한 블럭 아래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었나 봐요. 그 길거리에 한 블럭 아래에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it felt like 마치 모처럼 느껴졌어요. 전치사 들어와야 되죠. like 빠지면 형용사 받아요. 10마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날씨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아유 정말 10마일처럼 느껴졌었대요. 그래서 그녀의 다리는 다리들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다리가 오들오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and 그리고 suddenly 갑자기 the cups and blossoms bell was ringing above her head. 뭐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문장 전환이 시작이 돼요. 뭐 cups and blossoms 그 가게의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꽃의 냄새가 감쌌습니다. 그녀 주변을 마치 모처럼 담요처럼 감쌌습니다. But 그러나 it was another kind of welcome. 이것은 또 다른 부류의 환영이었던 것 같아요. 환대였던 것 같아요. 주관대. 그녀를 더 놀라게 했었던 것은 또 다른 유형의 환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소였답니다. 카페 주인의 미소, 부드럽고 unassuming한 미소였다네요. 한번 써볼까요? 우리 처음 본 단어예요. unassuming, 추측하지 않는 이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humble 아니면은 modest. 그래서 뭐 겸손한이 맞겠네요. 주제 넘지 않는 이런 뜻이 있는데요. 우리가 unassuming이라는 단어는 저 여러분이 고1 때부터 제가 뭐 부교재도 보고 다양한 모의고사도 보고 했는데 그때 나왔던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적고 외워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카페 주인의 미소였답니다. 부드럽고 겸손한 미소였대요. 그녀는 또한 굉장히 예의 발랐어요. 충분히 예의 발랐죠. 뭐 할 정도로? 오케이. enough 투부정사인데 not이 있어요. 투부정사의 부정이에요. 충분히 묻지 않을 정도로 예의 발랐습니다. 도대체 왜 베라가 그렇게 피곤하게 보였는지 충분히 묻지 않을 정도로 예의 발랐대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학원에 오게 되면
아이고 우리 진서 오늘 눈이 아프네. 왜 이렇게 피곤해요? 우리 유나는 어디 아파요? 뭐 사실 이거는 개인적 관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의 바르지 않을 수는 있죠. 그쵸? 그래서 그냥 아 오셨어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카페 주인도 오늘 뭔 일 있으세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사실 굉장히 춥고 오들오들 걸리는 상황에서 그런 말 들으면은 마음이 더 추워질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공손하셨는데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 묻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공손하셨습니다. 코마 which was appreciated. 그런데 이것 자체는 참 감사하게 여겨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도 지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굳이 바꿔 쓰게 되면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아서 and it was 이렇게 바꿔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은 참 고맙게 느껴졌대요. 감사하게 느껴졌대요. 이제 베라 씨는 뭐처럼 보였냐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선행사와 답이 realize는 명사 아니죠. needed의 명사 목적어 없고요. 그 사이에 과거 완료 시제를 보여주는 had 플러스 pp 있습니다. 그녀가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드디어 깨달은 것처럼 보였대요. 뭘까요?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 그게 뭘까요? 하미추론 뒤에서 보면 됩니다. 여기는 뭐 하미추론까지는 아니에요. 빨간 펜 그녀가 진짜 필요했던 건 바로 친근한 얼굴 따뜻한이라고 할까요?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뭐 할 정도로 없애버릴 수 있는 무게, 짐을 없애버릴 수 있는 어떤 짐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그녀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짐을 충분히 덜어낼 정도로 우호적인, 친근한, 그리고 친절한 얼굴 그녀가 필요했던 건 바로 그런 것이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춥고 우산도 놓고 왔어요. 비도 내렸어요. 차도 없어요. 오후 7시 지났어요. 다리는 막 혼자 갈 정도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상황에서 100만 원을 줘봤자 뭐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필요했던 것 바로 따뜻한 얼굴, 따뜻한 미소, 개인적 관심 이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정답 4번이네요. 됐죠? 자,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2강 지문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사실 2강 같은 경우는 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하지 않아요? 뭐 이제 문장 보는 거 저는 너무 형식적인데 여러분이 저보다 젊잖아요. 그렇죠?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2강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할 거 이제부터 여러분은 조금씩 다양한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부터 내용 위주로 들어가죠. 시작 번호 3강의 게이트웨이 20쪽입니다. 함의 추론 문제였었고요. 작년 수능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생긴 영향입니다.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뭐 여러분 뭐 각주 나와 있는 두 번째 각주인가요? 맞나요? 네, 맞네요. 그 granularity라는 단어가 과립상으로 나와 있는데 뭐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또 표현들이 조금 딱딱해서 제 수업 알잖아요. 그쵸? 오래 보신 분들 천천히 내용 위주로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부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조금 경각심 가져보고요. 문장의 해석을 조금 자유롭게 할 거예요. 편하게 여러분 거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문 다 적으셨으면 첫 번째 문장 들어갈게요. 디지털 플랫폼들은 만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less sticky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형광펜은 체크하고요. 밑에서 나올 거예요. 밑에서 나올 건데 미리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게 무슨 문장인지 위에서 세 번째 문장. 네, 이거랑 동일한 뜻이에요. 요거랑 동일한 뜻이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sticky 하면은 끈적끈적한, 끈끈한이란 뜻이고 less sticky라고 말하면 부정어가 있잖아요.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 많은 일을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디지털 플랫폼은 어떤 역할을 했어요?
디지털 플랫폼은 일을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덜 끈끈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헐렁헐렁해지네요. 그쵸? 디지털 플랫폼들은 일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쉽죠? 이렇게 말 돌리면서 수업할 거예요.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일이 어떻게 되면서 더 모듈화되고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 그 모듈화되다, 모듈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할까요? 뭐 분리시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동으로 일이 더 분리가 되면서 선생님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냥 모듈화라고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 수업은 조금 말을 푸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말을 풀면서 여러분의 지문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원래 원뜻이 그 분리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돌려서 해석을 해본 겁니다. 일이 더 분리가 되면서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상품화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일이 표준화되면서 그리고 as 부사절 들어오네. 시장들이 무엇과 관련된 디지털 업무와 관련된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됐어요. 일이 분리가 되고요. 상품화가 되고요. 표준화가 되고요. 디지털 환경, 디지털 노동과 관련된 시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빨간 펜, 타이스, 연관성들은 뭐와 뭐 사이에 서비스 노동과 특정한 장소들 사이의 연결성들은 어떻게 될 수 있다?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 문장 이해됐어요? 여기 문장이 이해가 돼야 다음 파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내용 정리 한번 해볼까요? 내용 정리. 그 위에 있는 문장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디지털 플랫폼은 일을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디지털 노동의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서비스 노동과 장소의 연관성이 사라진다는 거 조금 그런가요?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즉, 노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노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아니 뭐 생각해 볼까요? 저는 지금 이관에 나와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독서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디지털 노동은 아니지만 저는 집에서 영상 촬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뭐 여기 예시에도 나오긴 하지만 번역가 분들 많이 계시죠. 번역가 분들이 꼭 회사 가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집에서 하고 이메일로 번역한 거 보내셔도 상관없잖아요. 노동과 장소는 이제 서로 분리될 수가 있던 거예요. 다 뭐 덕분이다? 디지털 플랫폼들 덕분이다. 이해됐죠? 쉽죠? 물론 이러하면서 이 비즈니스의 과정, 특히 아웃소싱의 과정인데 이 아웃소싱은 that emerged 등장했었대요. 주격 관계 대명사랑 묶여 있고요. 여기서 emerge는 자동사니까 비동사 들어오면 안 돼요. 언제? 1990년대에 등장했었던 아웃소싱. 이게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일을 맡기는 비즈니스의 과정이 가능하게 해주면서 대기업들이 활용하도록 무엇을? 글로벌 리저브 아미를 활용하게 됐대요. 우리 뭐 밑에 보면은 뭐 산업 예비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뭐 다양한 직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990년대에 출연했었던 일을 맡기는 비즈니스의 과정이 무엇을 가능하게 해주었냐면 기업들이 다양한 직원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긴 했지만 뭐함으로? 이동시킴으로 자신들의 콜센터를 더 값싸고 멀리 있는 노동시장들로 이동시킴으로 다양한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긴 했지만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죠? 뭐 굳이 이거를 뭐 예시를 들 필요는 없는데요.
뭐 21세기 전환되기 전, 뭐 여기 위에 나와 있네요. 199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본사 같은 경우 미국에서 콜센터 이거 운영하려면 자신들의 직원에게 같은 미국인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인들은 임금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콜센터를 어디로 이동시켰냐면은 뭐 필리핀이라든지 인도로 콜센터를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인도에 있는 값싼 노동력이라면 좀 그런가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면서 24시간 동안 24/7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계속해서 콜센터 업무를 할 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을 맡겼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러하긴 했지만 클라우드 워크는 결국에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규모와 소리 아닙니다. 규모와 그래뉴러리티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과립상을 변화시킨다. 조금 그래요. 세분화?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시킨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클라우드 워크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뭐 정의할 필요가 없긴 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노동? 그거를 클라우드 워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오더를 받아서 한국 사람들이 프리랜서처럼 집에서 업무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거를 클라우드 워크라고 합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노동은 변화시킵니다. 규모와 세분화를 변화시키는데 어떤 거냐면 전치사 which 지리적으로 non-proximate work. 야,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자, 우리 그 proximate 같은 경우는 근접한, 인접한, 가까운이죠. 그래서 가깝지 않은 말을 조금 바꾸면 멀리서 있는 일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 나왔던 디스턴트를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멀리서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리적으로 멀리서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분화와 규모를 변화시킵니다. 다시요. 정리해 줄게요. 지리적으로 멀리에서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take place, happen, occur 자동사 수동 전환 안 돼. 지리적으로 멀리서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분화와 규모를 클라우드 워크가 변화시켰습니다. 다시요. 밑에 보면은요. 노동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예시가 나왔었냐면 아웃소싱 같은 것도 있었었죠. 일을 외부에 맡기는 경우. 그래서 콜센터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바꾸기도 했었지만 클라우드 노동, 즉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이 노동, 클라우드 노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이 클라우드 노동은 지리적으로 멀리서 일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세분화, 그 규모를 바꿔놨습니다. 일의 세분화와 규모를 바꿔놨어요. 어떻게 해요? 밑에 나올 건데요. 지리적으로도 멀리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일의 세분화, 이거는 이런 사람한테 맡기고 이건 한국 사람한테 맡겨보자. 이번 이 일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한테 맡겨볼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 주변에서 클라우드 노동하시는 분은 없긴 하지만 아마 이런 일은 뭐 우리에게도 언젠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번역가로서 뭐 외부에서 뭐 미국에서 일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도에서도 일이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클라우드 노동이에요. 제가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인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다 클라우드 노동. 모두 다 뭐 덕분이다? 디지털 플랫폼 덕분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야. 어려운 게 아니라
쉽다 쉬워 매번 이렇게 하라 그랬고 저 같은 바보 같은 사람도 이 지문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처럼 똑똑하신 분들은 더 잘하실 겁니다.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이를테면 작은 기업이 있을 수 있어. 뉴욕에 있는 기업은 뭐 할 수 있냐면 고용할 수 있잖아. 프리랜서 전사자를 밑에 나오나요? 그 글 옮기는 사람 전사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루는 나이로비에서 고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하루는 다음 날은 뉴델리에서 고용할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겠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알아요, 이게요? 위의 내용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뉴욕과 나이로비, 뉴욕과 뉴델리 멀어요, 가까워요? 나이로비 아프리카에 있고, 그치? 멀어요, 가까워요? 대답해 보세요. 아, 왜 대답 안 해? 맨날 보고만 있고. 멀잖아요, 그쵸? 멀리서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세분화와 규모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뉴욕이 이 사람들에게 일을 주고 그 다음 날에는 뉴델리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따라서 빨간 펜. 그 어떠한 사무실이나 공장도 지어질 필요가 없어요. 맞죠? 일을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지역적인 규제들도 관찰되지 않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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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bserve, 준수하다, 따르다, followed, 뭐 obeyed, 그쵸? required, 이런 거로 하면 되는 거예요. 뭐 required까지 써볼까요? obeyed는 알잖아요, 그쵸? 그 어떠한 사무실이나 공장 만들어질 필요 없어요. 그 어떠한 지역적인 규제에 준수되지도 않습니다. 아니, 맞잖아요. 뭐 미국 본사가 있고 뭐 저쪽 인도에 있는 개인에게 일을 보내는데 뭐 지역적인 규제를 뭐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공장은 미국에 있는데요. and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서 보면 그 어떠한 지역적인 세금도 그렇죠. 지불되지 않잖아요. 아, 맞잖아. 클라우드 워크 이거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뉴델리에 있는 사람에게 아니면 일본에 있는 사람에게 일을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며칠 안에 일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일본에다가 세금 낼 필요 있어요? 없잖아요. 됐죠? 프리랜서니까요. 이러한 전환은 어디에서? 생산 네트워크에서의 전환은 일의 생산 관계에서 보자면 이런 전환이라는 것은 일어납니다. 단순히 모함으로 by ing 단순히 보냄으로써 이메일을 보내거나 버튼을 딸깍딸깍 클릭함으로써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혹은 뭐 버튼을 몇 개 딸깍딸깍 클릭함으로써 이런 생산의 전환 일어나는 겁니다. 맞잖아요. and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용주는 leaves behind no 부정어 떴다 남기지 않습니다. 어떠한 물질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물질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어떤 장소에서 좀 이따가 설명할게. 어떤 장소에서 관계부사 들어왔고요. It was once an employer. 말 너무 멋있게 했다. 그치? 한때는 고용주였던 장소들에서 그 어떠한 물질적 흔적도 뒤에 남기지 않습니다. 하면서 끝나요. 어? 선생님, 아니 이 장소가 고용주예요? 아니 이해를 하자고요. 외우는 게 아니라요. 해설지 보지 말고요. 고용주가 땅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전에는 고용주였었던 장소들. 아마 이 장소라는 것은 디지털 노동이 일어나기 전 물리적 공간이었을 거야. 맞니? 그래서 이 물리적 공간에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꽤 많았었어. 이를테면 사무실 필요했죠. 그리고 모두 필요했었을까요? 위에 나왔던 내용을 반대로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역적 규제나 지역적 세금이 있었을 거야. 맞지? 이거 위에 나왔던 내용이잖아, 아르마. 위에 나왔던 내용을 지금 반대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도 필요했을 거고 지역적 규제나 세금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 예전에는 이런 곳이 고용주였던 이런 곳에서 더 이상 물질적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됩니다. 물질적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된다. 모름이에요. 물질적 흔적을 남기지 않게 됩니까? 모름이 합니까? 위에 나왔던 거요. 사무실 필요 없죠. 지역적인 규제 안 지켜도 되죠. 세금 지불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흔적 남기지 않아도 돼요. 왜?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디지털 노동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때요? 게이트웨이 3강 쉽잖아. 아니야? 안 쉬워요? 아니 솔직히 정답은 2번인 것 같은데 문제용으로는 되게 쉬웠어요. 문제용으로는 쉬웠거든요. 공간적인 유연성을 향상시키면서 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노동 문제용으로는 되게 쉬웠는데 알지? 분석 수업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제 수업은 학생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은 잘 안 봐요, 사실은요. 제가 수업 다 해주니까. 다른 학생들도 보시고 다른 학원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보시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댓글들 같은 거 보면은 때에 따라 악플도 달려요. 해석을 왜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가 이런 악플도 달립니다. 알잖아요. 영어는요 말을 좀 쉽게 해야 됩니다. 이 지문 해설지 절대 보지 마세요. 보면 어려워요. 말을 풀면서 저도 자신 있게 수업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지문을 시험지에서 기량을 뽐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습니까? 1강, 2강 조금 루스했죠? 3강의 게이트웨이부터 이제 우리는 나머지 부분까지 내용 위주로 철저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강의 1번부터 계속해서 준비할 거고 여러분의 노력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댓글 안 남겨도 됩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편하게 공부하시고 더 스터디 학원은 이렇게 공부하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응원하고요. 즐거운 설날, 맛있는 설날 되십시오.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3강의 1번 지문부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